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목요일장에 마이너스 0.68%를 기록하면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는데, 우리기술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요, 지겹긴 하시겠지만 수렴을 거쳐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조정이 진행될 걸 제가 이 상승하기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본격적으로 5일선을 이탈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간은 다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나와야 되는 구간에서 수렴을 거쳐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술 다음 주부터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다뤄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기술 어떻습니까? 소외주로 가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시장 소외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술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실시간 인기 종목 차트 순위에도 등장하지 않은 지가 꽤나 오래된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달아주시면요,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유튜브 측에서 댓글 참여도를 보면서 개인분들한테 영상을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지 하면서 매수세가 무섭게 유입될 수 있다 보니까요,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베트남 쪽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보시다시피 베트남 원전 협력의 기관 원전주 담자라고 지금 기상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이제 보시다시피 한배 원자력 협력 강화에 기관 외국인이 원전주를 순매수했다라고 하면서 베트남 원전 첫 진출, 향후 다른 국가 추가 진출 기대도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쭉 내려보시면요,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관은 베트남 정상회담이 있었던 11일부터 14일까지 한전 기술 248억, 삼성 E&A 164억, 한전 KPS 62억 등을 순매수했다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원전 기업들이 본격적인 베트남 진출이 기대되면서 관련주 매수가 이어졌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선도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BHI,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태운 같은 경우가 주가의 반응이 먼저 나와주면서 시원하게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은 이 선도주들이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그 수급이 어디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바로 우리 기술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앞전에도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위에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 기술은 2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기술 지금 주가에 반응이 없다라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싱크로나이즈 돼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오는 구간부터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올라가면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수급이 이탈되면서 우리 기술 같은 중소형 종목들로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기술은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짚어드렸었는데, 앞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외봉으로 빠지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61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도치형 캔들 하나 출현시켜주고 나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세를 한 번 더 보여줬었던 우리 기술인데, 상승했던 곳에 대략적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구간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61선을 깨준 다음에 시원하게 반등 추세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한번 흘러내렸다라고 해서 외봉으로 빠질 만한 케이스는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가 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을 만약에 여기서 1의 비중을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부근에서 우리가 1의 비중을 추가 매수를 토대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놓은 전략을 토대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왔을 때 여유있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살펴드리면서 맥시멈 어디까지 밀릴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겠다, 3,300원 구간까지 밀릴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짚어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 반복적으로 이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3,300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항을 돌파하면서 저항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3,300원까지 맥시멈으로 밀릴 거를 생각을 해서 나머지 비중은 현금으로 대기를 하셔야 된다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1의 비중을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1의 비중을 다시 한번 모아준 다음에 나머지 2의 비중 정도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시드도 남겨놓으셔야겠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땐요, 4,650원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짚어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4,650원 구간에서는 분봉 흐름 상으로라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실시간 대응 타점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렇게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나와줄 때 이슈가 붙어주면서 우리 기술만 올라가는지 아니면 우리 기술을 비롯한 원전주들이 올라가는데 우리 기술도 시원시원하게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술이 만약에 시원하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이런 5,800원 구간까지 무난하게 트라이를 1차적으로 해보면서 힘을 응축했던 구간까지 생각하면, 그리고 의도적인 털기가 진행됐었던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가 진짜로 2만원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디서 굉장히 수상하면서 의도적인 털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앞전에 우리 기술이 이런 구간에서는 상승을 하면서 위에서 갭을 띄워놓고 하루 종일 물량을 먹이는 듯한 이런 캔들음이 연출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시가가 몇 퍼센트로 시작을 했습니까? 20%로 시작해서 종가가 2%로 끝났으니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18% 가까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갭을 띄워서 물량을 먹이는 듯한 캔들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는 말씀이고, 그것도 거래 대금이 적지 않게 터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갭을 띄워가지고 물량을 먹이는 듯한 캔들이 없었고,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이 구간에서 주가 조작에 대한 악재가 터져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세력이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서 여기서 던지려고 할 때 호재를 터뜨리겠습니까? 악재를 터뜨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호재를 터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게 하려면은 호재를 터뜨리면서 본인들이 모았던 물량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떠넘기고 나와야 되는 게 세력들이 엑시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악재가 터져 나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개미를 턴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말씀이고, 그 뒤로 지금 수렴 구간을 거쳐가고 있는데 61선에 다시 한번 닿는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툭 떨궜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조금 유지를 해두셔야겠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빌 게이츠가 오는 것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두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거랑 지금 연관이 되어 있나요? 테라파워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라파워를 설립한 게 누굽니까? 빌 게이츠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오는 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와 협력 모색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두산에너빌리티와 주기기 관련해서 SMR 쪽 관련해서 논의를 하러 오는 거라고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빌 게이츠가 방문하면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불거질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전에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중공업 시절에 이렇게 올라갔었던 게 그때 당시에도 등장을 했었던 게 누굽니까? 바로 빌 게이츠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 게이츠의 내방도 충분히 호재로 작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견인할 수도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 6월 4일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2021년 6월 4일날 지금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확실하게 주가에 반응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했었던 게 이때 당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발 원전 호재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때 당시에도 등장했던 게 누굽니까? 바로 빌 게이츠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이런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SMR 쪽 관련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그 수급이 이탈되면서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전에 이 헥토파이낸셜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헥토파이낸셜의 케이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 관련주입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이 상승했던 것의 절반 정도 되는 라인에서 이렇게 도치형 캔들을 두 개 띄우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구간이 우리 기술이 이렇게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엔 한번 이런 절반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기 마련이라는 말씀이고, 지금 이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테마의 지속성이 굉장히 핵심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 관련주입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슈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트리플 S급 테마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절반 구간에서의 반등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우리 기술의 차트에서도 말씀드렸고 헥토 파이낸셜의 차트에서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안 좋게 진행됐을 때 이 CCS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CC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쌍봉을 좋아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상승한 다음에 다시 한번 깨주는 구간에서 쌍봉을 찍고 나서 거래 정지에 들어갔었던 종목인데요. 앞전에도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연출하면서 약 6배 가까이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작전주의 느낌이 나는 개잡주라는 말씀인데, 이런 개잡주조차도 절반 구간에서 한번 반등 흐름이 이렇게 연출이 됐었다는 말씀이죠. 초전도체로 엮이면서 사실 이 방송사가 초전도체랑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 사람들이 좀 많이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 지분 관계로 엮여버리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고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에서 61선에서 터치하고 이렇게 반등 시도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구간에서 CCS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손실이 얼마든 무조건 다 팔고 떠나시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기술은 다 떨어진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던질만한 구간이 전혀 아니라고 짚어드리면서, 앞전에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렌시스가 아주 정석적인 케이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봤을 때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해놓고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거래대금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거래대금이 붙어주면서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그 구간에 도달했는데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쭉 흘러내렸던 게 이렌시스의 케이스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렌시스가 삼성전자와 로봇으로 엮여버리면서 상승을 해놓고 절반 구간에서 살짝 하회한 상태에서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해줄 때는 거래대금이 증가를 해줬는데,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는 돌파를 해주지 못한 이유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치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래대금과 실시간 장상 상황 수급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거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기술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개입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프로그램 누가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이 의미 있는 금액을 매수해 준 구간이 바로 어디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전에는 없었던 매수 금액이 갑작스럽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5일선을 타는 걸 지켜보면서 바로 프로그램이 사줬던 날인 다음 날에 5월 19일 날 뭐라고 좀 안내를 드렸었냐면, 우리 기술을 얼마 이하로 한번 가져가 보시자, 2,050원 이하로 한번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좀 보내드렸었는데요.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텔레그램방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우리 기술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글을 작성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텔레그램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매매 타점 안내받아 보시면서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우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실시간 매매 대응 타점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대응 타점 통해서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엔요,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공유하기라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는 주변 분들한테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은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의라고 해서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까지 눌러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뒤이어서 매집주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매집주까지 같이 받아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국내 주식을 단타 스윙 매집주로 010-2733-8461로 1억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진행했던 매집주 STX 엔진 정말 대박이 났었죠.
자, STX 엔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추세가 연출이 되면서 바로 이 구간에서 추천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수익 구간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57%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당신이 이 STX 엔진을 도대체 언제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라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바로 이 구간인 7월 28일 날 정확하게 영상에서도 촬영을 했었다라는 말씀인데, 증거 영상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한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7월 28일인 게 하단부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이 7월 28일 날 촬영했던 영상의 차트 모양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서 음봉 떠 있는 모습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 상승해놓고 음봉 준 다음에 여기서 밀어버렸다가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영상을 촬영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차트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상승했다가 음봉 줘놓고 밀어버렸다가 다시 돌아 올라오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영상 촬영하면서 매집주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와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다음번 후속주까지 있어야겠죠? 자,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다들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시원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ABL 바이오도 지금 주가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누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바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파월이 날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업종이겠구나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바이오 매집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좀 진행 중에 있냐면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추세를 지금 옆으로 돌려주는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을 거쳐가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1년선에 가깝게 사면 살수록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가격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전에 어떤 구간까지의 물량을 다 테스트를 해놨습니까? 보시다시피 바로 이런 구간까지의 물량을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놨던 상황이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서 외봉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조금 회복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물량을 먹었었던 곳을 지나서 어디까지도 분명히 노려볼 수가 있겠다, 바로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관련주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후속주로 가져왔는데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2,700억 부근에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까지 한번 도달한다라고 했을 땐 대략적으로 목표하는 수익률이 110%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만 도달한다라고 해도요, 우리가 5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번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STX 엔진이랑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딱 할 겁니다. 오픈을 딱 했을 때 이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매집주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술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슈 여러가지 좀 짚어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뉴스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미정상회의의 경제사절단 4대 그룹 두산하나 HD 현대 등 동행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8월 14일 날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겠죠, 여러분들? 두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대미 투자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주목된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렇고, SK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로 SMR 쪽으로 해서 기술 집약적 에너지 중공업 분야에서 현지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다뤄드리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루하고 쓸데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어쨌든 간에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 기술은 이 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체류하고 있을 때 더 화끈하게 상승세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셨을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화끈한 모습에 반해서 우리 기술을 지금 들고 계실 테니까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세 모멘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 뭐겠다? 25일날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체크하고 가셔야겠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가 있냐면 웨스팅하우스 인수 검토를 하나라는 내용의 추측성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 쭉쭉 내려보시면 원전이라는 특성상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시 하나를 새로 지어야 될 수준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할 확률이 높겠다?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불거질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는 경영난으로 2005년, 2017년, 2022년에 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었다라고 봐주시면서 이제 두산 같은 경우가 인수 시도를 했었으나 실패했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시죠. 근데 이제 체코원전 수주 과정에서 지재권 논란을 겪으면서 인수를 재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가면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수를 하는 내용이 만약에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과의 협력 분야가 점점 더 증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팀 코리아가 더 주목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원전주 전체적인 상승세가 예상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전주가 지금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왜냐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한번 돌았었던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2차전지 종목들은 훨씬 더 무거웠었죠.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포스코 퓨처 M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시리즈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튬 쪽 관련 종목들까지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전 쪽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테마를 돌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이 방미 기간 동안에 어떤 내용을 따올 수가 있는지가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력들 입장에서는 모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외봉에 올려서 다 팔고 떠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노려서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가셔야 되겠다라고 짚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기술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댓글에다가 모두 다 파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